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보, 밥 좀 차려놔. 후배도 같이 갈 거야. 아내는 전화를 받은 순간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갑자기 무슨 후배? 요즘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 아침에 간단히 인사하고 각자의 일과에 빠지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후배를 집에 데려온다고? 오늘 저녁 한잔 하기로 했는데 밖에서 먹기보단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편은 마치 당연한 듯 말했다. 당연히 내가 준비해 주겠지. 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투였다. 알겠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사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다. 자신의 일정이 곧 가족의 일정이었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한숨을 쉬었다. 뭘 만들어야 할까? 남편은 가리는 음식이 많지만 후배는 어떤 취향인지 알 수 없었다. 고민할 시간도 없이 후다닥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면서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그런데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굳이 우리 집까지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밖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나까지 신경 써야 할까? 요즘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든 이유를 문득 떠올렸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배려하려 애썼다.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신경 썼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창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다녀왔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후배를 본 순간 아내는 미세하게 손을 움켜쥐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그의 외모를 살폈다. 짙은 눈썹,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신경 쓴 듯 단정한 옷차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네. 예의상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요. 후배는 선뜻 다가와 가벼운 목례를 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형님이 편하게 식사하자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이미 몇 번은 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이상한 감각이 남았다. 너무 자연스럽다. 후배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거리낌 없이 집안 분위기에 녹아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고 남편은 익숙한 듯 술을 따랐다. 형수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후배는 젓가락을 들고 감탄했다. 다행이네요. 간단하게 만든 건데. 아내는 별 뜻 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후배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다. 진짜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러운 집밥 먹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아내는 어딘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은 반응하지 않았다. 정성스러운 집밥이라.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편이 한 번도 내 요리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형은 원래 무뚝뚝하시잖아요. 표현하는 거 어려워하시고. 후배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남편은 무덤덤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남편의 무심한 대꾸. 후배는 어색한 듯 웃었지만 아내는 속으로 무언가가 울컥 끓어올랐다. 남편이야말로 너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아닐까. 식사를 마친 후 후배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형수님도 SNS 하세요? 아내는 순간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거의 안 해요. 가끔 사진 올리는 정도? 저도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인증샷 하나 남겨야겠어요. 후배는 식탁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보여드릴까요? 여행 사진 같은 거 좀 올리는 편인데.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아내는 무심코 그의 SNS를 살폈다. 멋진 풍경, 감각적인 음식 사진, 그리고 웃고 있는 후배의 모습. 이 사람, 뭐든 잘 어울리네. 어느새 그녀는 후배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형수님도 마팔해 주세요. 아, 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별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지만 아내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후배의 SNS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 형님 댁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형수님 요리 최고. 그냥 사소한 글.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다. 그냥 후배일 뿐이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오랜만에 좋은 대화 나눈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 즐거웠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요. 형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또 추천해 주세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아내는 휴대폰을 껐지만 가슴 한쪽에서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후배가 다녀간 후에도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날의 기억을 곱씹고 있었다. 후배의 미소, 다정한 말투,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진짜 명곡이죠.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다.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벼운 대화. 남편은 언제부턴가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화라 해봐야 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대화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없어. 그냥 바빠.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하지만 후배와는 달랐다.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 그런 감각이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아내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후배의 SNS를 다시 열었다. 오늘 형님 댁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형수님 요리 최고. 그 한 줄의 글이 묘하게 설레었다. 그냥 후배일 뿐이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오랜만에 좋은 대화 나눈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 즐거웠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요. 형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또 추천해 주세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 순간 아내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이 감정은 뭐지? 하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결국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집에는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전날과 달랐던 건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이 분주해졌다는 점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후배의 답장이 기다려졌다. 형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형수님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아내는 카페에 가는 길, 일부러 후배가 좋아한다고 했던 노래를 틀었다. 헤드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제의 순간을 되새겼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었네. 그동안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후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수님, 점심때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망설여졌다. 그냥 커피 한 잔. 대수롭지 않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상하게도 이 만남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건 그냥 평범한 만남이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몇 분 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수님이 편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이 짧은 대화도 묘하게 설레게 했다. 카페에서 후배를 만났을 때 그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내는 마주 앉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근처에 볼 일 있다고 했죠. 네, 뭐 그냥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요. 겸사겸사 커피 한 잔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후배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며 아내를 쳐다봤다. 형수님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요즘은 라떼를 자주 마셔요.
아, 형님이랑 비슷하시네요. 형님도 라떼 좋아하시던데. 후배의 말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남편과 비슷한 취향이라니.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네. 후배는 커피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제 형님 댁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형수님이랑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나도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남편과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 잊고 있었던 감정들, 그리고 후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예상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내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있었다.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카페의 잔잔한 음악이 배경처럼 흘렀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감싸준 채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삐 움직이는 자동차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 자리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기분이었다. 형수님, 요즘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후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자연스럽게 묻는 듯 하면서도 관심이 묻어 있었다.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카페 오고 책도 읽고.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스스로 말하면서도 삶이 단조롭다는 걸 새삼 느꼈다. 형님은 워낙 바쁘시니까요. 후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도 외로울 때 있겠어요. 그 말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후배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요? 후배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후배가 말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나는 외롭지 않았을까?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의무적인 일상이 되었고 가슴 설레는 감정은 희미해져 있었다. 후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형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도 늘 잘해주시고요. 그렇겠죠. 아내는 짧게 웃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형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형님처럼 바쁜 분을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후배는 가볍게 말을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그냥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익숙해졌다는 말이 어쩐지 씁쓸하게 들렸다. 후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형수님은 결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아내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행복하냐고? 그 질문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 결혼 초반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궁금해서요. 후배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아내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쉽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남편과 다투지도 않고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결국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생각? 사람이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런 거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형수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편하고 기분 좋고. 그의 말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냥 말이 잘 통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후배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수님이 좋은 분이라 그런 걸 수도 있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순간적으로 아내는 그 시선을 피했다. 그런 말 하면 오해받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런 감정, 이런 분위기, 위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후배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오늘 만나길 잘한 것 같아요. 후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형수님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네요.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후배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예상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카페에서 나왔을 때 저녁 노을이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도로에는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내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후배는 한 걸음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수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아내는 순간 머뭇거렸다. 시간이 괜찮은가?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만남이 더 이상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잠깐 나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후배의 눈이 살짝 커졌다.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그냥 드라이브나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정적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아내는 차창을 바라보았다. 이게 맞는 걸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후배는 핸들을 잡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풀었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아내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후배는 천천히 차를 도로변으로 돌렸다. 그럼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는 작은 길로 들어섰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여관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 둘 다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후배는 먼저 걸어 들어갔고 아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국 후배를 따라갔다. 작은 로비에서 후배가 자연스럽게 키를 받아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내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긴장하셨어요? 아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후회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내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후회할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이곳까지 온 자신이 놀라울 뿐이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후배는 천천히 다가왔다. 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 모든 고민이 사라졌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선을 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후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신기해서. 후배는 살짝 웃었다. 뭐가 신기해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순간을 상상한 적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후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형수님이 원해서 온 거예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후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녀는 이 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여관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살결을 스치는 후배의 손길, 그의 깊은 눈빛, 귓가에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의 마음속엔 후배를 더 원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고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은 알지 못한다. 아내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뭐 해요? 아내는 입력했던 문장을 지웠다.
너무 평범했다. 후배도 이상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하면 이상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후배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 출장 잡혔어.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출장? 응. 원래는 다음 달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당겨졌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남편은 별 감정 없이 말했다. 마치 자기 부재가 아내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처럼. 아내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없는 이틀. 그 말은 곧 후배를 불러도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손에 쥔 숟가락을 살짝 힘줘 쥐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알겠어. 잘 다녀와.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다. 보낼까 말까. 그의 대답이 궁금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가 나를 거절할 리 없어. 그녀는 이미 그의 눈빛을 보았다. 여관에서의 밤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결국 손가락을 움직였다. 내일 시간 돼요? 보낸 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계속 확인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된 걸까?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화면이 밝아졌다. 네. 언제 갈까요? 숨을 삼켰다. 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까지 떨리게 만들 줄이야. 아내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르는 사이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아내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집 안은 적막했다. 남편이 출장 간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다. 후배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있던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긴장하셨어요? 아내는 소파에 기대 앉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이상해서.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불편하면 나갈까요? 그의 말에 아내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좋아. 순간적인 솔직한 감정이 튀어나왔다. 아내는 당황했지만 후배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다행이네요. 후배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다. 형수님은 영화 좋아하세요? 응. 근데 요즘은 잘 안 봐. 혼자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오늘은 같이 봐요.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 옆에 앉았다. 화면에서는 영화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옆에 있는 후배의 존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의 향기, 숨소리,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던 공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 장면 좋아하세요? 후배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응, 이 장면 인상 깊었어. 전 여기서 주인공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선택하는 거. 그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 아내는 자신이 이미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점점 익숙한 설렘으로 변해갔다. 형수님, 편하게 계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후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피식 웃었다. 긴장 안 했어.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의 말에 아내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러자 후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형수님, 잠깐. 아내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후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 순간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후배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영화가 끝날 때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후배의 옆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후회 안 하실 거죠? 그의 질문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후배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집안에서 흐르던 정막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감정이 완전히 하나로 엮인 순간이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후배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은 은은했고 스크린에는 조용한 멜로 영화가 흐르고 있었다. 이 영화 진짜 재밌네요. 후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쵸, 이 장면 좋아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후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긴장과 망설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여관에서의 첫 만남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내는 후배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이 남편과의 공간이 아니라 후배와 공유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 손끝이 떨렸다. 후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남편. 그 짧은 단어에 후배의 표정이 굳었다. 아내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전화를 받았다. 여보, 회의 일정이 변경돼서 출장 취소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의 다 왔어. 순간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후배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중얼거렸다. 어떻게? 후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이 온다고요? 응, 거의 다 왔다고 했어. 아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 어떡하지? 이 공간에는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후배의 옷, 테이블 위에 2개의 커피잔, 그리고 여전히 플레이 중인 영화. 나가야 해요. 후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아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왔다. 발코니로 나갈까요? 후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러다 들켜. 아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화장실에 숨어. 후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거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남편을 마주 보았다. 왔어. 남편은 짐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 그냥 피곤해서. 아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에서 뭐 했어? 그냥 영화 좀 보고 있었어. 무슨 영화? 그냥 예전에 보던 거. 남편은 잠시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샤워 좀 해야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장실. 남편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아내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거기 청소 안 했어. 좀 지저분해. 괜찮아. 씻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선택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아내는 그의 얼굴을 감싸쥐고 갑작스레 입을 맞췄다. 남편은 당황한 듯 몸을 멈추었다. 여보, 오랜만이잖아.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었다. 뭐야, 갑자기. 그는 작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화장실 문 너머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을 후배를 떠올리며 아내는 떨리는 손끝으로 남편의 등을 감쌌다. 이 순간을 버텨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남편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아내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이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오랜만이라서. 아내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내의 예상과는 달리 금방 그녀를 놓지 않았다. 나도 그랬어. 출장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 그가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얼굴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화장실로 향하려 했다. 잠깐만, 나 먼저 씻을게. 아내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재빨리 화장실 문 앞을 막아섰다. 응, 왜? 아까 청소한다고 물을 많이 뿌려서 바닥이 미끄러워. 나 먼저 정리하고 씻을 테니까 당신은 잠깐 쉬고 있어. 그냥 들어가서 씻으면 되는데.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기다려. 지저분한 것 좀 청소하면 돼. 그래, 그럼 난 잠깐 차에서 서류 좀 가져오면 되겠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이제 됐어. 어서 빠져나가요.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후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정말 무사히 빠져나갔을까?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딸깍.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 아내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마.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현관으로 빠져나가려던 후배.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다. 관리 아저씨. 단지를 순찰하는 관리 아저씨가 딱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 돼. 아내는 속으로 외쳤다. 후배가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후배는 다행히 침착했다. 그는 문틈으로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는 관리 아저씨가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초, 아니 몇 분 같았던 그 시간이 지나서 관리 아저씨가 지나갔다. 그제야 후배는 조용히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차에서 오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갔다.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안심이 되지? 위기를 넘긴 것에 안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후배가 떠났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깊이 와닿았다. 욕실에서 샤워 물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씻고 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내는 방금 전까지 이 집에 있던 후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이 남편보다 더 생생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샤워를 마친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좀 개운해. 응. 근데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내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응.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너 혼자 집에 있었던 거 맞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아내는 황급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지. 당신 출장 간 동안 누가 오겠어? 그래.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이상하게 거실에서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냄새.
아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후배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얼굴이 굳어졌다. 남편이 더욱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뭔가 찔리는 거 있어. 아니. 그냥 갑자기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당황해서.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남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췄다. 아내는 따라가서 바라보았다. 거기엔 커피잔 2개. 아내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걸 치우는 걸 깜빡했어. 남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거 뭐야? 그냥 내가 2잔 마신 거야. 내가 원래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셨나?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들켜버린 걸까? 밤은 깊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아내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남편은 출장을 취소하고 갑자기 돌아왔다. 후배와의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완벽했을까?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숨겨진 의심이 느껴졌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불안해 보여. 남편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본능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웃으며 말했지만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런데 왜 그래? 출장 다녀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냥 느낌이 그래.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출장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아내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다. 혹시 후배의 흔적을 발견한 걸까? 아니면 단순한 직감일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냐? 아내는 태연한 척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남편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반면 아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코를 고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몇 초 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님이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아내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일찍 와? 모르겠어. 일이 많아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아내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어제와 달랐다. 평소와 같은 행동이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 남편은 출근하면서도 계속 아내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아내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손이 멈췄다. 당분간 조심하자.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지.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만약 남편이 진짜로 의심하고 있다면? 만약 남편이 증거를 찾고 있다면? 점심시간 아내는 쇼핑을 하며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마트를 돌아다니며 식재료를 샀다.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집안이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 다녀간 느낌. 현관 앞 신발장의 위치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무언가를 조사한 걸까? 하지만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남편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저녁 뭐야? 생선구이랑 된장찌개. 피곤할 텐데 씻고 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여전히 뭔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왜 그래?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술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우리 관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는 순간 멈칫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너도 알잖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서 있는 듯했다. 아내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괜한 걱정이야.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만약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뭔가 알게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해본 말이야.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이 아내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마치 얼음장 위에 선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왔어.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침착한 척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하려고 걸었어.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생각? 아내는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속은 타들어 가고 있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무언가 눈치챈 걸까? 여보.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한마디에 아내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숨기다니 무슨 말이야? 커피 2잔. 이상한 분위기. 내 행동도 그렇고 뭔가 계속 이상해.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다. 당신 너무 예민해진 거야. 난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 정말. 남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이 거짓말을 들켰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알겠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아내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남편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태연한 척해야 했다.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은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 한마디에 아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니? 뭔가 달라졌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집안 분위기도 뭔가 어색해졌고. 남편은 고개를 젖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상한 기분이라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뭘 숨긴다는 거야? 정말 없어.
남편은 그녀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없어. 그 순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나도 별 생각을 다 하네. 아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먼저 잠든 듯 했지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다. 그런데 몇 분 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님이 확실하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럼 한동안은 연락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손가락은 또 한 번 움직였다. 아니, 난 계속 보고 싶어.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남편은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의 태도는 명확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일이 터졌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거 뭐야?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아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거 왜 봐?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휴대폰 화면을 돌려보였다.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 난 계속 보고 싶어. 나도요, 형수님.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뭐냐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미안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체 언제부터야?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이 출장 갔을 때부터.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여관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이야?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가.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순간 말을 잃었다. 여보, 난 나가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후배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후배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동안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강렬했고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금지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후배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와 함께할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관계를 끝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렸다. 후배는 손을 가볍게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후배는 직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후배는 손에 힘을 주어 휴대폰을 쥐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후배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는 남편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절대 준비될 수 없는 일이었다. 형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헛소리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어디야? 후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그 단호한 말에 후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 지금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 남편은 짧고 강하게 말했다. 곧 갈 거니까.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후배는 숨을 몰아쉬었다. 젠장. 후배는 카페에 앉아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의 손끝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조용히 걸어왔다. 표정은 무미건조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후배는 깊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후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긴 침묵. 후배는 목이 바짝 말랐다.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후배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형님, 저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후배는 눈을 감았다. 정확히는 처음 형님 댁에 갔던 날 이후부터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내 집에 와서 내 밥을 먹고 내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날 속였다는 거네. 남편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해? 남편이 비웃듯이 웃었다. 그 말이면 끝날 것 같아.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너무나 무서운 질문이었다. 형님, 전 정말 뭐?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 설마 사랑이었어? 그 말에 후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래. 남편이 조용히 웃었다. 그럼 너 내 아내한테 가서 말해. 네. 지금 당장 가서 말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서 보게. 그 감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후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그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후배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결국 이 순간이 왔다. 그녀는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부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린 이제 끝이야.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쉽게 마음을 돌릴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남편은 단호했다. 너는 내 신뢰를 배신했어. 그것도 내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와 함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후회해. 정말로. 남편은 비웃었다. 지금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당신이 출장가 있는 동안 너무 외로웠어. 나는 변명하지 마. 남편은 단칼에 그녀의 말을 잘랐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내 후배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난 널 믿었어. 하지만 너는 날 속였어. 아내는 울컥했다. 정말 후회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이혼만은. 웃기지 마. 남편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랑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혼 서류 준비해. 아내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쉽게 끝낼 거야?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혼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설마. 그래.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너와 그 자식, 너희 둘 모두 나한테 빚을 졌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지는 기대해도 좋아. 그 말에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 남편은 비웃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곧 변호사를 통해 서류 보낼 거야. 기다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녀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남편은 이제 차갑고 단호하게 그녀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후배를 향해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